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혹시 저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하고 궁금했던 순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20년간 연구한 결과 인간 의사소통의 무려 93%는 말이 아닌 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93%입니다. 즉 10번의 대화 중 9번은 말이 아니라 몸이 진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신호를 전혀 읽지 못하고 평생을 보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7가지 결정적인 신체 신호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상대방이 말로는 하지 않는 진짜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 신호, 두 번째는 목과 쇄골 신호, 세 번째는 입술 신호, 네 번째는 주변 사물을 통한 신호, 다섯 번째는 직접적인 스킨십 신호, 여섯 번째는 눈빛과 시선 신호,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세와 공간 신호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신호들을 활용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실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하버드, 맨체스터, 켄트 대학교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전직 FBI 비언어 행동 전문가들의 현장 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가장 많이 오해받는 신호,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화 중에 상대방이 머리카락을 만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머리카락 터치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면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속도, 방향, 그리고 눈 맞춤입니다. 먼저 속도입니다. 습관적으로 머리를 만질 때는 빠르고 기계적입니다. 그냥 머리카락이 신경 쓰여서 하는 행동이죠. 하지만 진짜 호감이 있을 때는 다릅니다.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따라 아주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듯이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영국 비언어적 행동 전문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성 앞에서 머리카락을 만지는 횟수가 평소보다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1.5배입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면서 목선이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목은 인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곳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 앞에서 긴장을 풀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목을 드러내는 행동은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복종과 신뢰의 제스처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맹수 앞에서 목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뇌는 목을 드러내는 행동을 깊은 신뢰의 표현으로 인식합니다. 마지막으로 눈 맞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만질 때는 딴 곳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허공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때는 머리를 만지면서도 시선은 당신을 향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신호입니다.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 천천히, 목선을 드러내며 눈을 맞추면서 머리를 넘긴다면 그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머리카락을 만지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빙빙 꼬는 행동은 호감과 긴장이 함께 섞인 상태입니다. 당신이 좋지만 아직 설레고 긴장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손 전체로 부드럽게 쓸어 넘기는 행동은 더 자신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패턴입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2번도 어쩌면 우연이겠죠. 하지만 5분 대화 동안 3번, 4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패턴입니다.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머리카락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2번째 신호, 목과 쇄골입니다. 2번째입니다. 목과 쇄골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요.
목에는 경동맥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목을 보호하려 합니다. 아무 앞에서나 목을 드러내거나 만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당신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목을 자주 만진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의 표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긴장했을 때도 목을 만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빠르고 딱딱한 손길입니다. 마치 뭔가를 누르거나 조이는 것처럼요. 반대로 호감이 있을 때는 다릅니다. 손가락이 피부를 스치듯 아주 부드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여성들이 관심 있는 상대방 앞에서 목 부위의 혈류량이 약간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느껴져서 그 부위를 자연스럽게 만지게 된다는 겁니다. 쇄골도 아주 중요합니다. 쇄골은 많은 분들이 목걸이나 장신구를 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대화 중에 상대방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린다면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당신과 눈을 맞추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목걸이를 만진다면 그것은 아주 강력한 관심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심리학 연구 결과 여성들은 그냥 친구나 평범한 상황에 비해 매력을 느끼는 상대 앞에서 자신의 장신구를 35%나 더 많이 만진다고 합니다. 35%입니다. 10번 중 3.5번이 더 많은 거죠.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 부위로 상대방의 시선을 이끌려는 겁니다. 그러면 쇄골과 목 사이, 흉골 바로 위쪽에 작은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흉골상화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 아래쪽 움푹 파인 곳입니다. 대화 중에 손가락이 그쪽에 자주 머문다면 그것은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머리카락과 목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입술 신호입니다. 입술은 인체에서 신경 말단이 가장 밀집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극도로 예민하고 섬세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 앞에서 입술을 만지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집게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가볍게 만지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뇌가 대화와 입술을 무의식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이 행동이 보통 상대방이 특히 흥미롭거나 매력적인 말을 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입술을 살짝 깨무는 행동입니다. 전직 FBI 출신의 비언어적 행동 전문가 존 나바로는 이 제스처를 자기 억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깨문다면 그 억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바로는 30년간 FBI에서 수천 명을 인터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신호가 단순한 긴장이 아닌 강한 내적 욕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입술을 살짝 핥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신경계의 변화로 입안이 살짝 마릅니다. 입술을 핥는 것은 그 건조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면서 동시에 뇌가 무의식적으로 신체 접촉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한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넷째, 윗입술을 만지는 행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입술 신호들과 조금 다릅니다. 주로 깊이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평가할 때 나타납니다. 당신이 말할 때 상대방이 윗입술을 만진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 켄트 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관찰자들이 단 5분간의 대화 영상만 보고 여성의 입술 제스처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71%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71%입니다. 입술은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입니다. 입술을 만지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미소까지 짓는다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호감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자, 세 번째 신호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직접 터치를 하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중간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변 사물을 통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한 내용인데요. 당신에게 호감은 있지만 직접적인 스킨십을 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울 때 그 마음이 엉뚱하게도 주변 사물을 통해 나타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대리 접촉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 그 욕구를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컵이나 유리잔을 어떻게 만지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말을 건네면서 컵을 부드럽게 마치 쓰다듬듯이 만지작거린다면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컵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디랭귀지 전문가 반사 반 에드워즈는 뇌가 누군가를 만지고 싶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어렵다고 판단할 때 그 충동을 가까이 있는 사물로 재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호는 본인도 자신이 하고 있는 걸 모를 만큼 완전히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꾸며낼 수 없는 신호라는 뜻이죠. 핸드폰도 좋은 지표입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동안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멀리 밀어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는 무언의 표현이죠. 요즘처럼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시대에 이 행동은 더욱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 핸드폰 화면도 보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만진다면 그것은 호감으로 생긴 설레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귀걸이도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걸이를 만진다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신구를 만지는 것이기도 하고 예민한 감각 부위인 귀를 만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호감으로 인한 긴장과 설렘이 그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한 관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 쪽보다 당신 쪽에 더 가까이 있는 사물을 만지는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 테이블 한가운데 있는 냅킨이나 소금통 같은 것을 만지작거린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영역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직접적인 터치를 위한 무의식적인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중요한 신호들이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직접적인 스킨십 신호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간접적인 신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방이 직접 당신에게 스킨십을 할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위마다, 방식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팔 터치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당신의 팔뚝을 가볍게 툭 친다면 기본적인 호감 표현입니다. 재미있다, 함께 있으면 좋다는 정도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손길이 잠깐이라도 더 머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떼지 않고 1초, 2초 더 남아있다면 그것은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손이 오래 머무는 시간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즉 1초를 더 머문다는 것은 뇌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깨는 더 사적인 영역입니다. 어깨를 만지려면 물리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터치는 더 강한 편안함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를 만진다면 감정적인 연결과 물리적인 연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근함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부위는 바로 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손을 스쳤다면 그것은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손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아무에게나 손이 닿도록 두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손을 잡거나 손이 닿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르는 사람과 악수를 할 때와 좋아하는 사람의 손이 닿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터치할 핑계를 만들어내는지 보십시오. 얼굴에 뭐가 묻었다거나 옷 소재가 좋다고 만진다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터치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 분기보에 발표된 연구에서 여성들은 매력을 느끼는 남성 앞에서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비율이 무려 9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92%입니다. 이 통계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호인 에스컬레이션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터치가 팔뚝처럼 중립적인 곳에서 시작해
어깨처럼 사적인 곳으로, 그리고 손이나 무릎처럼 더 은밀한 곳으로 점차 이동한다면 그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호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번의 터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보십시오. 그 흐름이 방향을 말해줍니다. 자,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머리카락 신호는 천천히 목선을 드러내며 눈을 맞추면서 넘길 때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목과 쇄골 신호는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장신구를 만지는 행동입니다. 셋째, 입술 신호는 만지거나 깨물거나 핥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주변 사물 신호는 대리 접촉으로 설레는 마음이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다섯째, 직접 스킨십은 부위와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보다 훨씬 더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2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6번째와 7번째입니다. 6번째입니다. 눈빛과 시선 신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이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적 끌림을 느낄 때 눈동자가 자동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훈련으로도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입니다. 완전한 무의식이죠. 그러면 눈빛 신호를 어떻게 읽을까요?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시선의 체류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은 2초에서 5초마다 눈을 맞추고 시선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호감이 있을 때는 다릅니다. 눈 맞춤 시간이 길어집니다. 6초, 7초, 때로는 10초 이상 눈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당신의 눈을 오래 바라봅니다. 둘째, 삼각형 시선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눈을 보다가 입술을 보고 다시 눈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보인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눈, 입술, 눈의 삼각형 경로를 따라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강한 끌림의 신호입니다. 한 번만 해도 의미가 있고 반복된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셋째, 시선의 방향입니다. 당신이 대화하는 동안 상대방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호감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얼굴 전체, 특히 눈과 입술 사이를 많이 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변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합니다.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하실 것이 있습니다. 웃음 후의 시선입니다. 그룹에서 웃음이 터질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십시오. 만약 그 시선이 당신을 향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지금 이 순간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눈빛 신호와 관련해서 조심하실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쳐다본다고 해서 모두 호감은 아닙니다. 눈빛의 온도를 느끼셔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인지 아니면 차갑고 평가하는 눈빛인지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감의 눈빛은 반드시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눈빛 신호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자세와 공간 신호입니다. 이것은 언어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비언 박사가 특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몸 전체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세와 공간 사용 방식은 감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첫째, 방향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립니다. 발끝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은 가장 솔직한 신체 부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직 FBI 요원 존 나바로는 발끝이 향하는 방향이 진짜 관심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발끝이 항상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거리입니다. 대인 공간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단계의 공간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는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과는 45cm에서 1.2m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는 45cm 이내로 가까워집니다.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조금씩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셋째, 미러링입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심리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거나 공감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커피를 마시면 상대방도 마십니다. 당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상대방도 기울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이 공감신경, 즉 거울신경세포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행동을 자주 따라한다면 그것은 깊은 정서적 공감과 연결감의 신호입니다. 넷째, 개방된 자세입니다. 팔짱을 끼지 않고 몸을 당신 쪽으로 향하고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인 호감과 편안함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팔짱을 끼거나 몸을 뒤로 빼거나 다른 방향을 보는 것은 불편함이나 무관심의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고개 기울이기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인다면 그것은 깊은 관심과 집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관심 있는 것을 들을 때 고개를 기울입니다. 마치 더 잘 들으려는 것처럼요. 이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7가지 신호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호들을 잘못 활용할 때 생기는 실수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파트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단 하나의 신호만으로 판단하는 실수입니다. 머리카락 한 번 넘겼다고, 컵 한 번 만졌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배운 신호들은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여러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당신과 있을 때, 유독 이런 행동이 많아질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신호는 우연입니다. 2개가 겹치면 가능성입니다. 3개 이상이 동시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불편함의 신호를 무시하는 실수입니다. 호감 신호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호감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몸을 뒤로 빼거나 눈을 피하거나 딱딱하고 긴장된 자세로 사물을 만지작거린다면 그것은 불편함의 신호입니다. 발끝이 당신과 반대 방향을 향하거나 대화 중에 자꾸 핸드폰을 보려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그 의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불편함 신호도 읽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신호를 보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모든 신호를 다 읽어냈으면서 정작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신호를 정확하게 읽지만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는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장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급하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호를 확인한 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실수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분석하는 실수입니다. 대화하는 내내 상대방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대놓고 분석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 속에서 부드럽게 인식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분석가가 아닌 따뜻한 대화 상대로 남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자신의 바디랭귀지를 잊어버리는 실수입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 자신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팔짱을 끼고 긴장된 자세로 있다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진화 심리학자 조프리 밀러는 상대방의 터치는 여러분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하고 열린 자세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수위를 높이고 여러분이 뻣뻣하게 반응하면 상대방도 물러섭니다. 자연스럽고 열린 자세, 따뜻한 눈빛, 편안한 미소가 기본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입니다. 첫째, 머리카락 신호입니다. 속도, 방향, 눈 맞춤 3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천천히 목선을 드러내며 눈을 맞추는 조합이 핵심입니다. 둘째, 목과 쇄골 신호입니다. 부드럽게 목을 만지거나 장신구를 만지는 행동은 신뢰와 관심의 표현입니다. 셋째, 입술 신호입니다. 만지고 깨물고 핥는 행동은 모두 강한 끌림의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넷째, 주변 사물 신호입니다. 컵이나 장신구를 부드럽게 만지는 것은 당신을 만지고 싶은 마음의 대리 표현입니다. 다섯째, 직접 스킨십 신호입니다. 부위보다 흐름과 에스컬레이션을 봐야 합니다. 여섯째, 눈빛과 시선 신호입니다. 체류 시간, 삼각형 시선, 웃음 후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자세와 공간 신호입니다. 방향, 거리, 미러링, 개방된 자세, 고개 기울이기를 함께 관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로는 하지 못하는 진심을 좀 더 섬세하게 알아채고 그에 맞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반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과 몸의 언어를 함께 읽어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앞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만 듣지 마시고 몸의 언어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심 어린 연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배운 신호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계신 것과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 소개팅이나 첫 만남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신호들이 조금 더 천천히 나타납니다. 아직 긴장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처음 30분 동안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보실 것은 핸드폰입니다. 대화 중에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가방 안에 넣는다면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몸의 방향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이 당신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출구 쪽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미러링이 시작되는지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없던 미러링이 20분, 30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서로 간에 편안함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 친구에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계를 읽는 방법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사이에서 갑자기 느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리 눈을 더 오래 맞추기 시작한다거나 예전에는 없던 미러링이 생긴다거나 사소한 핑계로 스킨십을 만든다거나 하는 변화가 보인다면 그것은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친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신호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나타납니다. 이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신호를 읽는 방법입니다. 그룹으로 함께 있을 때는 신호가 더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상황에서는 꾸밀 여유가 없거든요. 가장 확인하기 좋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웃음 후의 시선입니다. 여러 사람이 웃을 때 상대방의 시선이 당신을 향한다면 그것은 이 좋은 순간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그룹 대화 중에 발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십시오. 아무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도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무의식의 관심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더 풍부하고 따뜻한 소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배운 신호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